며칠 후 김도연과 윤설은 도박장 사건이 있던 마을을 떠났습니다. 김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치고 돈은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것이 언제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산길을 걸었습니다. 가을은 깊어지고 있었고 단풍이 산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는 서늘함이 묻어났습니다. 산길을 넘고 고갯길을 지나 사흘을 걸어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김도연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주막이 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무언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해만 지면 말입니다. 마을 뒤편 언덕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종이를 태우는 것 같다고들 하지요.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누가 그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를 태운다는 것, 그것은 무언가를 지우려는 행위였습니다. 혹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려는 행위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막은 마을 중앙에 있었고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 산 중턱에 작은 언덕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윤설이 마을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도연날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언덕에서 불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1년 전에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관아에 고발당해 옥에 갇혔다가 문초 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어둠이 마을을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 언덕 쪽에서 작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그곳에 가봅시다. 밤이 깊어지자 김도연과 윤설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언덕까지는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했고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여인은 무언가를 불 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불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췄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진우야, 우리가 매화나무 아래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편지를 한 장씩 불 속에 넣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불빛에 비치며 글자가 보였습니다. 매화꽃이 필 때 다시 만나자던 그 약속을. 편지는 타올라 재가 되었습니다. 김도연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을 때 발밑에 낙엽이 소리를 냈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도연과 윤설을 보자 황급히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도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김도연은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편지를 태우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군요. 여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김도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다시 앉았고 김도연과 윤설도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석 달 전부터 오고 있습니다. 매일 밤 편지를 쓰고 그것을 태웁니다. 김도연은 불 속의 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용서, 죄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시는 것입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 사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버지의 죄입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편지를 불 속에 넣었고 그것이 타올라 재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편지를 태운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그 자리에 남아 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설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연나리, 저 여인은 무언가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1년 전 이 마을에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씨 집안에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과 이씨 집안입니다. 두 집안 모두 중인 신분이었는데 박씨는 의관이었고 이씨는 석이었습니다. 두 집안의 가장들은 관직을 두고 경쟁했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씨 쪽에서 관아에 고변을 올렸습니다. 박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말이죠. 증거도 내밀었고 결국 박씨는 옥에 갇혔습니다. 문초를 받다가 그만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씨 집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인은 남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박진우는 충격을 받고 3개월 전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사라졌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씨 집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씨 집안의 가장은 이한길이라는 사람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민서이지요. 그 아이가 박진우와 어릴 적부터 가까웠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두 집안 어른들 사이가 틀어지면서 더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태우는 여인은 이민서였습니다. 윤설이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집안 자녀들은 정말 서로를 아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죠. 하지만 아버지들이 원수가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김도현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윤설에게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떠난 것이 3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이민서가 편지를 태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입니다. 무언가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다시 언덕으로 갔습니다. 이민서가 나타났고 김도연은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였습니까? 이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씨 어른을 고발할 때 사용한 증거였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였는데 그것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문서 뒷면에 아버지의 필적으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만들었는지, 누구를 매수했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박씨 어른을 죽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고 위조된 증거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박진우는 저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했고 언젠가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이 원수가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진우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까? 이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진우의 가족을 죽인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면 아버지는 죄인이 되고 우리 집안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면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김도연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편지를 씁니다. 진우에게, 그리고 박씨 어른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하지만 그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태웁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편지를 태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는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까지 그 죄에 묶이게 될 뿐입니다. 이민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당신의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진우에게 박씨 어른께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입니다. 이민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문서들입니다. 거짓 밀고를 증명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민서는 김도연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민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이제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김도연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윤설도 옆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문서는 여러 장이었고 이한길의 필적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첫 번째 문서를 살폈습니다. 박 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김도연은 문서를 빛에 비춰 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입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김도연은 문서의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관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관인이 찍힌 위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진짜 관인이라면 정확한 위치에 찍혀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비스듬합니다. 김도연은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이 문서에 사용된 먹의 색이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면 같은 먹을 사용했을 텐데 이 부분은 색이 더 진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쓴 것입니다. 윤설은 감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니 색이 다릅니다. 김도연은 마지막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한길이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위조했는지, 누구를 매수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한길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이 명확합니다. 김도연은 문서를 다시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씨 어른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이씨 집안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한쪽에 있는 큰 집이었고 중인 집안답게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랑채에 이한길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의 남자였고 얼굴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소만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소? 김도연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1년 전 박씨 어른의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한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김도연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한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박씨 어른을 모함할 때 사용한 위조 증거와 그 과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한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히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그것은 거짓이요. 당장 나가시오. 김도연은 침착하게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짓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서의 관인을 보십시오. 위치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의 색이 다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입니다. 이한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실수일 뿐이요. 관인을 찍을 때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의 관인은 실수로 비스듬히 찍히지 않습니다. 숙련된 관리가 정확한 위치에 찍습니다. 김도연은 이한길이 직접 쓴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직접 쓴 것입니다. 필적이 일치합니다. 이한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회유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오? 돈이요? 관직이요? 내가 도울 수 있어. 그 문서를 나에게 주시오.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나 관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자 할 뿐입니다. 진실? 이한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실이 무슨 소용이요? 이미 박 씨는 죽었고 그 가족도 흩어졌어. 지금 와서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소? 김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의 딸은 매일 밤 언덕에서 편지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한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이민서 아가씨는 3개월 전 당신의 서재에서 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죽였다는 것을. 이한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민서가 알고 있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그것을 태웁니다.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걸 알면서도. 이한길이 비틀거렸습니다. 김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박 씨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딸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도리와 정의 사이에서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한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서가 그렇게... 이민서 아가씨는 박진우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죄 때문에 영원히 이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한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저 관직이 탐났을 뿐이요. 박 씨가 먼저 승진하는 것이 분했고 그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저 그를 끌어내리고 싶었을 뿐이요. 김도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을 멸했습니까? 박 씨 어른은 억울하게 죽었고 부인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한길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저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을 뿐이요. 하지만 당신은 막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문초를 받고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추가 증거를 조작해서 그가 옥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한길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진실을 인정하고 죄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짓 속에서 살면서 당신의 딸까지 그 고통 속에 가둘 것인지. 이한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서를 구해주시오. 내 딸만은 제발. 당신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딸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한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죄를 인정하겠어. 관아에 자수하겠어. 그날 오후 이한길은 관아로 갔습니다. 김도영과 윤설이 동행했고 증거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리들은 문서를 확인하고 이한길을 체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이민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관아에 계십니다. 죄를 인정하셨습니다. 이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시작입니다. 김도연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박진우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태우지 마세요. 그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민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슬픈 웃음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도영과 윤설은 마을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이민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민서는 편지를 다 쓰고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편지를 태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민서가 일어서서 김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용기는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깨워드린 것뿐입니다. 이 편지를 박씨댁 문 앞에 놓고 오겠습니다. 언젠가 진우가 돌아오면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민서는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김도영과 윤설도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민서는 박씨 집 문 앞에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김도연은 윤설과 함께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김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서는 편지를 태우며 용서를 구했지만 진정한 용서는 진실을 밝힐 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 김도연과 윤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김도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은 아침 햇살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민서가 평화를 찾기를, 그리고 박진우가 돌아와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산길을 넘어가는데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설이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도연날이 첫눈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산기슭 작은 마을에 이르렀을 때 김도연은 새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한 선비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손에는 매화차 잔이 쥐어져 있었고 죽음의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그 매화나무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